네,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두통으로 많이 올 때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통이 진짜 위험한 두통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그냥 치료하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위험한 두통, 즉 이제 이런 증상이 오면 바로 뭐 119를 부르든지 큰 병원으로 바로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 제가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고 혹시 머리가 아픈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통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올 때 다양한 두통 환자들이 오세요. 물론 흔한 두통은 긴장성 두통, 뭐 후두신경통 이런 겁니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저희 같은 통증의학과나 뭐 신경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위험한 두통의 첫 번째는 나이가 일단 50세 이후에 갑자기 생긴 두통,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50세 이후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오면 뭐 편두통일 수도 있고 긴장성 두통일 수도 있고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일 수도 있고 목 자세 안 좋아서 또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죠. 그런 거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50세 이후에 새로운 패턴의 그런 증상이 생겼다. 그럼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두통이 예전에 있었나 없었나 꼭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통이 오는데 심각하게 오면서 상당히 급격한 통증, 그러니까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급격한 통증이 오면서 이렇게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두통이 심하면 토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편두통도 심하면 토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두통이 상당히 급박하면서 심하게 진전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이럴 때가 주로 뭐 뇌 안에 어떤 혈관이 터졌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오면서 심하게 계속 진전되는 두통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심하게 왔지만 거기서 좀 멈춰서 잠잠해지면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하게 점점점 진전되는 두통,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 그냥 똑같은 두통이 아니라 두통의 양상을 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자세에 따라서 특히 어떨 때는 이렇게 섰더니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 이렇게 누우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거나 누울 때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심해지거나 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누워있으면 보통 뇌압이 올라가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나 이런 거, 지주막 아래에서 출혈이 됐을 때는 뇌압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우면 머리가 더 띵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에 따라서 좀 두통의 양상이 좀 많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살바 매뉴버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볼 때처럼 이렇게 아랫배 힘을 꾹 줄 때 우리가 이제 아랫배 힘을 꾹 주면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왔던 피가 복압에서 못 내려가고 머리 쪽으로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면 뇌압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뇌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뇌압이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 머리가 많이 아파진다. 그럴 때는 위험한 두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자세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배에 힘을 줄 때 오는 두통,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두통이 오는데 어떤 신체에 특히 반쪽의 신경계 증상, 예를 들어 손이 힘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든가, 근데 한쪽으로 오면 그런 경우는 약간 뇌에 어떤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신경, 그러니까 편측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출혈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 출혈이 돼서 반대쪽에 이제 우리 신경계 증상, 특히 뭐 근육을 잘 못 쓴다든가 아니면 뭐 손이 저리고 손에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도 좀 그런다든가 이렇게 감각신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운동신경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편측으로 다 이렇게 신경계 증상을 같이 동반하면서 두통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위험한 두통에 해당된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이게 두통이 그냥 두통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온몸이 노근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열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이제 열을 동반하는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제 뇌수막염이라든가 뇌염 같은 게 생기면 열을 같이 동반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머리의 두통이 아니라 전신 질환과 함께 뇌 쪽에서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두통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서 적절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임신한 여성에서 생기는 두통. 즉 뭐냐면 임신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결소판 수치가 떨어진다든가 혈액학적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거, 좀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신하고. 그래서 생기는 두통은 뇌의 어떤 출혈을 잘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험한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7가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 속한다 그러면은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도 뭐 반복됐고, 지금 이런 것처럼 신경계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온몸에 열이 나거나 늘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보통 흔히 있는 긴장성 두통이나 뭐 편두통이라든가, 목이 안 좋아서 올라가는 경추성 두통, 후두신경통에 의한 두통,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통이라도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잘 알고 대처하면 되니까, 이런 위험한 두통만 잘 알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처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